한 조각 케이크 레슨.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시공 상세에 의해 공간, 중력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대학 강의가 연기되고 대학 강의는 대부분 인터넷 강의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코비드-19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학생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 또한 저희 두 번째 딸이 학교를 가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저하고 같이 이런 인터넷 강의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를 한번 그려봐라 하니까 코비드-19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저희 동 또한 최근 확진자가 있어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공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실의 환기구가 각 층의 환기구, 그러니까 제가 사는 상부 아파트의 주민과 하부 아파트의 주민, 전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상부에 있는 음식 냄새, 담배 냄새가 우리 집 화장실로 넘어오는 경우를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윗집과 아랫집 전층의 세대의 공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집 화장실 환풍기를 매일 틀어놓거나 보시다시피 환기구 뚜껑을 열어서 얇은 비닐로 막고 그 환풍기 구멍을 막아주면 윗집 아랫집 공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 내조각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과 보의 연성 상세에 슬라브를 배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과 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음과 같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축사, 건축의 창조자이자 디자이너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건축의 꽃이죠. 두 번째, 이러한 디자이너가 창조한 건물을 실제로 서 있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건축 구조 기술사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끝나면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건축 시공 기술사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만드는 공학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아주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이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여기에 네.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운동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교문은 어디예요? 여기. 예, 그쪽으로 들어와서 어떤 따뜻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럼 태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뜰까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네, 그럼 태양이 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 태양이 떴네요, 그죠? 네. 그럼 그림자가 보여요? 네. 그림자 보여요? 네. 자, 그럼 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림자가 있는 데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없는 데서 공부하면 없는 데서. 자, 그럼 그림자가 없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 만들었나요? 네. 이 블록으로 다 만들었군요. 자, 다 만들었으면 땅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아우, 예쁘게 만들었네요. 네. 학생,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이 작품은 친구들이 재미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입니다. 어떻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점프하면서 놀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그럼 이 학교 운동장에 네. 이렇게 큰 건물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햇빛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맞네요. 앞에 건물에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받네요. 네. 학생,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요? 네. 자, 학생이 만든 걸 한번 실험해 볼까? 네. 이게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학생들이? 다쳐요. 다치거나, 위험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단다. 네. 자, 튼튼한지 한번 볼까? 얘 부실하네, 여기. 무너질 것 같은데. 맞네. 음, 다시 만드세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건물은 스터디 모형이라고 그러죠. 스터디 모형을 만들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공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건축사와 협의해서 최종 더 안 좋아진 것 적정한 같은데? 안을 만듭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시켜보세요. 블록놀이를 시켜보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지? 너 공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 공간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블럭을 아주 희한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럭을 여러 모양으로 메스로 조합해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넣거나 공간을 빼거나 형태를 뒤틀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학생들의 공간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간 인지 능력이 높아지면 건물을 설계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터디 모형이 만들어지면 조명을 가지고 이 건물에 다른 건물에 영향이 없는지 이 건물의 각 공간들이 일조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태양을 비춰보는 겁니다. 뭐 주위에 태양이 없으니 손전등도 사용이 되겠죠. 이러한 손전등을 동쪽에서 서쪽 고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3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여기에서는 1학년이 들어간 통로인데요. 제일 빨리 교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입니다. 아, 계단으로 올라가요? 네. 이렇게 가가지고 이 밑에를 통로를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아, 거기다 수업을 받네요. 네. 2학년은 어디로 들어가죠? 자, 2학년은 여기로 가는데요. 이렇게 뿅 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네. 3학년은 어디로 들어가요? 3학년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 제일 좌측. 어려워요. 음.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일로 갑니다. 아, 여기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네요? 네.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요? 선생님들은 여기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교무실이에요.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모든 건축가들은 공간을 빼거나 넣거나 분절하거나 뒤틀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의 실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간의 본질과 힘의 성질, 그리고 중력이 왜 생기는지, 힘은 F는 ma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중력은 또 뭘까? 이러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인류가 중력이 왜 생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실제로 중력이 생기는 원인만 알면 중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가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공간이란 무슨 존재인가?
자, 학생. 네? 이 유리컵에 구슬을 가득 담아보자. 네? 자, 그럼 구슬이 가득 담겼어. 네. 그럼 더 담을 수가 없지. 네. 더 담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몰라요? 짜잔! 아! 공간이란 무슨 존재인가? 어떤 사각 박스에 구슬을 계속 담아가지고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네. 우주라는 공간은 또 담을 수 있도록 네. 그 구슬을 공간으로 치환해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구슬을 계속 무한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학생. 네. 이 컵 안에 있는 구슬을 다 한번 빼볼까? 네. 자, 그럼 이 컵 안에 뭐가 있을까? 비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지? 네. 공기? 아니야, 공간이야. 아. 그럼 이 공간을 뺄 수 있을까, 우리가?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간이란 무슨 존재인가? 이런 공간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어? 또 이러한 공간은 무한히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오, 신기해.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은 무한히 넣을 수도 있고 무한히 뺄 수도 없는 이상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힘의 정의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누가 정했냐? 예전 공학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럼 힘은 뭐냐? 힘은 어떠한 물체가 가속도를 일으키는 무언가입니다. 그걸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무언가는 가속도 되고 감속도 됩니다. 이 공식에서 자세히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공식에서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질량이 제로일 경우, m이 제로일 경우 힘은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가속도가 제로일 경우, 가속을 일으키지 않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힘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질량이 제로인 경우는 우리가 빛이죠, 빛. 가속이 제로인 경우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수소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량이란 말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의 양을 뜻합니다. 자, 그럼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질량이 없다는 거죠. 빛이 질량이 없다면 빛은 어떤 식으로든 힘을 줘도 그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F 이꼴 MA에서 M이 제로니까 힘은 없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과연 빛으로 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빛으로 다른 물체를 벨 수 있을까요? 광성검으로 말입니다. I am your father.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 위에 이러한 건물을 지었을 때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F 이꼴 mg입니다. 그 무게에 해당하는 힘인데요. 그 무게는 이 지구 핵 질량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잡아 다니는 힘. 이러한 지구 내부는 지구 핵은 46억만 년 전 지구가 태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점점 식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내부에는 뭐가 있는지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뚫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지각이 식고 그 지각이 한쪽에는 압축으로 튕겨져 올라가고 한쪽은 인장으로 벌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지진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구 위에 있는 건물은 건물의 무게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이 됩니다. 그 중력의 크기는 F = mg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지구와 멀리 떨어져서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만류 인력으로 F =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gmm 이렇게 표현이 되죠.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는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복사열로 대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류가 태풍이 되겠죠. 그 태풍은 건물의 수평 방향으로 이러한 수평력을 작용하게 되겠고요.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게 빅뱅 에너지의 기본 원리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어저께 얼굴이 한 점에 모였을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주의 여름에 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에서는 우리가 여름에 있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력은 뭐냐? 지구의 중력은 왜 발생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간은 질량이다. 물체다 이 말입니다. 질량은 진동이다. 진동은 위상이다. 이 공식을 다 알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상 1과 위상 2의 개념을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걸 알면 우리가 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상차이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특별한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상차이에 의해서 신은 우리 주위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공간으로 넘어갈까요? 공간이란 무슨 존재인가? 가장 확실하게 알아낸 것은 중력은 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물론 어느 논문집에도 나오지 않는 말들입니다. 제 혼자 상상으로 알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가설이라 부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구가 당기고 있지. 네, 그 힘을 뭐라 그럴까? 중력이라 그래요. 그럼 중력은 누가 발견했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중력은 왜 발생할까? 몰라요? 왜? 몰라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지. 네. 자전이라 그래.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돈단다. 네. 총알의 속도로 돌고 있어. 근데 이 지구가 왜 돌까? 몰라요? 왜 몰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공간이란 무슨 존재인가? 물체가 공간과 등가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면 왜 중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상상한 상상도입니다. 공간과 질량이 같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우주가 애초에 태어났을 때 이 공간은 균일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주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공간이 압축되기 시작했죠. 그 압축된 공간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3번 그림과 같이 빨간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빨간 점을 우리가 물체라 부릅니다. 물체. 물체. 이러한 물체는 우리 주변에
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 처음 태어났을 때 본 형태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공간의 압축의 결과물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생각한 방식이라서 이 그림이 굉장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은 질량과 같다. 그래서 어느 순간 컵이 4번 그림입니다. 컵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임계점에 공간은 물체로 바꿀 수도 있고 어느 임계점에서 물체가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면 공간은 질량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UFO 비행접시는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비행체 주변의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왜곡시킨 공간을 지구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변형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림은 우리 큰딸이 만든 외계인과 조우하는 지구인의 상상도입니다. 저도 만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니다. 질량은 공간과 같다. 중력은 공간 밀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기 때문에 그 중력에 대해서 상상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애초에 우리 우주가 평행한 상태의 공간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균일한 형태를 나타냈을 겁니다. 만약 우주가 평형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회전하지 않는다면 내부 공간은 조밀하고 외부 공간은 조밀하지 않는 이러한 원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대부분은 평형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평형 상태가 아닌 공간이 회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꽈배기처럼 소용돌이처럼 소용돌이 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어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소용돌이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이 왜 생기느냐? 중력은 공간과 질량이 같기 때문에 공간 밀도차로 인한 공간이 서로 결합되는 현상입니다. A라는 그림은 큰 공간 밀도 에너지를 가진 어떠한 물체가 공간이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작은 공간 밀도 에너지가 지나간다고 하죠. 그럼 소용돌이가 어떻게 될까요? 소용돌이 공간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A와 B는 결합이 되겠죠. 대신 A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B라는 놈이 A에 결합이 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가속도가 바로 중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F = ma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용돌이가 있는 물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은 직진하는가? B라는 작은 소용돌이는 질량하고 관계없습니다. 광자라고 볼 수 있죠. 그 광자가 공간 밀도가 높은 A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가속도가 발생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소용돌이가 있는 물에 물을 뿌리면 그러한 물은 직진하는가. 원래 광자도 공간이고 물체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큰 물체가 공간을 뒤트는 개념으로 광자, 즉 질량이 없는 광자가 중력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자는 지구 주위로
왜곡된 공간으로 직진한다 라고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질량과 공간이 다른 개념으로 우리 물리학의 공식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F = ma에서 m은 질량이다. 그러나 질량이 공간이다, 똑같다 라고 등치를 놓으면 이러한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질량이 공간을 휜다는 표현을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질량은 공간을 압축했으므로 원래 휘어져 있다,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치는 공간에 질량이 없는 광자가 지나가면 당연히 휠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 봅니다. 이상으로 공간과 질량이 같다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한 조각 케이크 레슨 마지막 부분에 공간과 진동이 같다는 개념,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간과 진동이 같다면 위상이 생깁니다. 그 위상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중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 공식이 F = m 곱하기 g가 아니라 m 곱하기 g가 아니라 공간 밀도 곱하기 가속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중력이 왜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류는 아직도 중력에 대해서 모릅니다. 한 조각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